자동차 실내 복원 조색 교육의 개념.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 조색은 단순히 여러가지 색을 감으로 섞어 비슷한 색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차량의 실내 색상은 같은 베이지나 브라운, 그레이 계열이라도 차량의 연식과 사용 환경, 햇빛 노출, 오염과 마모 등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복원 현장에서는 현재 차량의 색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주변 부위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을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조색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색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색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현재 색상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 어떤 색을 추가해야 원하는 색에 가까워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JH 리스토어의 자동차 실내 복원 조색 교육은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고 초보자도 조색의 원리를 이해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칼라휠을 활용해 초보자도 색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조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눈앞에 색을 보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과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기보다는 칼라휠을 통해 색상의 관계와 방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조색에 접근 방법이 훨씬 쉬워집니다. 현재 색상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확인하고 목표 색상과 비교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보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색상보다 현재 색이 붉게 보인다면 무작정 여러 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보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교육생은 감으로 맞추는 조색이 아니라 색의 방향을 보고 판단하는 조색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칼라리스트 방식의 공식과 기준을 활용하여 주먹구구식 조색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 현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작업자의 감각과 노하우에 의존해 색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험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처음 배우는 교육생에게 단순히 조금 넣어보고 맞춰보라는 방식만 알려준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업자마다 조색 방법이 달라지면 같은 색상을 만들더라도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JH 리스토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칼라리스트 방식의 공식과 기준을 활용하여 조색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색상의 배합 비율을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색상을 분석하고 목표 색상과 비교한 뒤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이 색에는 무엇을 넣는다는 단순한 방식보다 왜 이 색을 넣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익히면 처음 접하는 색상이나 경험하지 못한 차량의 실내 색상을 만나더라도 배운 기준을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삼원색뿐만 아니라 자동차 실내 복원의 활용도가 높은 10가지 메인 컬러를 기본으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색상 교육에서는 빨강과 노랑, 파랑과 같은 삼원색을 중심으로 색을 만들어가는 방법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원색은 색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자동차 실내에는 삼원색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색상이 존재합니다. 특히 베이지와 크림, 브라운, 블루, 그레이와 같은 색상은 자동차 실내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JH 리스토어에서는 이러한 실무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삼원색뿐만 아니라 베이지와 크림, 브라운, 블루, 그레이 등 총 10가지 메인 컬러를 기반으로 조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는 교육생이 모든 색을 처음부터 삼원색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실제 자동차 실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색상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색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메인 컬러가 준비되어 있다면 목표 색상에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이후 필요한 부분만 세밀하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즉, 메인 컬러로 빠르게 시작하고 칼라휠로 색의 방향을 판단하며 칼라리스트 방식의 공식과 기준으로 정확하게 보정하는 것이 JH 리스토어 조색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실내 복원 조색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색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색상을 분석하고 목표 색상과 비교하여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실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색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JH 리스토어의 조색 교육은 칼라휠을 통해 색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칼라리스트 방식의 공식과 기준을 통해 주먹구구식 조색에서 벗어나며 실무 활용도가 높은 10가지 메인 컬러를 활용해
교육생이 보다 빠르게 조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색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도 복잡한 색상 배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일정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자동차 실내 복원에 필요한 조색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조색은 경험이 쌓일수록 더욱 정교해지는 기술이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과 기준을 배운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빠르게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으로 색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색을 분석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색 능력입니다. JH 리스토어의 자동차 실내 복원 조색 교육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누구나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이보리색은 얼핏 보면 흰색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조색을 해보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색상입니다. 하지만 JH 리스토어 아이보리색이 메인으로 나와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밝은 색을 바탕으로 노란색이나 베이지 계열의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교육할 때도 처음에는 종이컵 바닥이 채워질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색이 잘못됐을 때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색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색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일단 기본 색상을 만들어 놓고 실제 차량의 색상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이 색을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만든 색이 차량의 색과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조금 어두운지 밝은지, 노란 느낌이 강한지 붉은 느낌이 있는지, 그리고 색이 너무 진한지 아니면 너무 흐린지를 하나씩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든 색이 실제 차량보다 조금 어둡게 느껴진다면 명도를 올려줘야겠죠. 그럴 때는 흰색을 아주 조금씩 추가하면서 밝기를 맞춰줍니다. 반대로 너무 밝고 색이 떠 보인다면 색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넣어줘야 합니다. 조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지 않는 겁니다. 한 방울 넣고 충분히 섞어본 다음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때 또 한 방울을 넣는 겁니다. 특히 아이보리처럼 밝은 색상은 한 방울만 들어가도 색이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으면서 변화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밝기만 보는 게 아니라 색상의 방향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색을 만들었는데 너무 노랗게 보인다. 그러면 지금 색이 노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무작정 다른 색을 넣는 게 아니라 현재 색의 반대 방향을 생각하면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붉은 느낌이 강하게 나온다면 노란색 계열을 이용해서 색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색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판단하고 필요한 색을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이게 보색을 이용한 조색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처음 조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색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색을 넣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색할 때는 색을 무작정 섞는 게 아니라 먼저 현재 색을 분석해야 합니다. 밝기가 부족한지, 색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색이 너무 진한지, 아니면 색감이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맞는 색을 아주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컬러휠을 같이 활용하면 색의 관계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눈으로만 보고 감으로 조색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색의 방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복원 작업에서는 색상표에 있는 아이보리색과 차량에 있는 아이보리색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이 오랫동안 햇빛을 받았거나 사용하면서 마모가 됐다면 원래 색상에서 조금씩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에서는 주변 부위와 직접 비교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색을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아이보리색 조색은 정해진 배합비만 외운다고 되는 작업은 아닙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현재 색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판단하고 한 방울씩 수정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이보리색뿐만 아니라 베이지나 크림색, 브라운, 그레이처럼 다른 색상을 조색할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조색은 색을 섞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색을 보고 현재 상태를 판단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실내 복원을 하다 보면 아이보리 계열의 색상을 만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번 흰색부터 시작해서 아이보리색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색을 맞추는 과정도 그만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이 되는 아이보리색이 메인 바탕색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아이보리색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차량의 색상에 맞춰 조금씩 수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색상이 지금 만들어진 아이보리보다 조금 더 노랗게 보인다면 노란 느낌을 조금 추가해주면 되고, 조금 더 베이지 느낌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으로 색을 조금씩 조정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차량의 색상이 조금 더 밝다면 밝기를 조정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색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방식보다 훨씬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중고차는 차량마다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아이보리색이라고 해도 실제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차량도 있고, 사람이 자주 타고 내리면서 마모된 차량도 있고, 오염이나 세월 때문에 색상이 변한 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해진 아이보리색을 무조건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아이보리색을 바탕으로 실제 차량의 색상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초보자분들도 조색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색을 처음부터 만드는 부담이 줄어들고, 실제 차량과 비교하면서 어떤 색을 조금 추가해야 하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색이라는 게 처음부터 모든 색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색을 잘 활용하고 그 색을 기준으로 차량의 현재 색상에 맞춰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색 방법입니다. JH 리스토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보리색을 메인 바탕색으로 활용해서 중고차 실내 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색상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처음 조색을 배우시는 분들도 기본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색을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 차량을 보면서 조금씩 색을 수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색을 보는 눈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보리색을 단순히 하나의 색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동차 실내 색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된 아이보리색을 가지고 실제 차량의 색상에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색을 조정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보리색에서 조금 더 진한 베이지색으로 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보리색을 기본 바탕으로 사용하면 조색이 훨씬 쉬워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베이지색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베이지색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가지고 원하는 색상에 맞춰 조금씩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 실내를 보면 아이보리색과 베이지색은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중고차 실내 복원 작업을 하다 보면 시트나 도어 트림, 센터 콘솔 같은 부분에서 베이지 계열의 색상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에 따라 밝은 베이지도 있고 조금 더 진한 베이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베이지라고 해도 차량의 연식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색상이 조금씩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원에서는 기본 베이지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에 맞춰 조색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이보리색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진한 베이지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보리색을 준비해 놓고 여기에 필요한 색을 조금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소량으로 만들어 놓고 색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보리색에서 베이지색으로 조금 더 깊은 색감을 만들어 주려면 전체적인 밝기를 조금 낮추면서 따뜻한 색감을 더해줘야 합니다. 이때도 한꺼번에 색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넣어 보겠습니다. 색을 넣고 충분히 섞어준 다음 실제 차량의 색과 비교해 봅니다. 지금 처음 아이보리색과 비교해 보면 색이 조금 더 깊어지고 따뜻해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아이보리색에서 조금씩 색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 차량의 베이지색보다 아직 너무 밝다면 조금 더 색을 눌러주면 되고, 반대로 너무 진하게 나왔다면 다시 밝기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베이지색은 색의 농도뿐만 아니라 따뜻한 느낌도 중요합니다. 어떤 차량은 노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베이지이고, 어떤 차량은 붉은 느낌이 들어간 베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진하게 만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 차량이 어떤 방향의 베이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조색에서 색을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베이지가 차량보다 조금 노랗다면 그 부분을 보정하고, 조금 붉게 느껴진다면 반대 방향으로 조정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섞어서 차량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한번 수정할 때마다 색을 확인하는 겁니다. 베이지색은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색상입니다.
시트 전체가 베이지색인 차량도 있고, 도어 트림이나 센터 콘솔처럼 일부 부위에 베이지 계열의 색상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실내 사용감이 많이 생기면서 원래 색상보다 조금 어둡거나 탁하게 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색상표에 있는 베이지색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주변 부위와 완전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할 부분 주변의 색상을 직접 확인하고 그 색에 맞춰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아이보리에서 조금 더 진하게 만들면 베이지 계열로 갈 수 있고, 여기에서 색상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주면 차량마다 다른 베이지색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기본 색상을 잘 활용하면 여러가지 실내 색상을 훨씬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조색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색상을 하나하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기본이 되는 색상을 가지고 차량의 색상에 맞춰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아이보리와 베이지는 자동차 실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색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상을 제대로 이해해두면 중고차 실내 복원 작업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진한 베이지색을 만들어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해진 배합비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차량의 색을 보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아이보리에서 베이지로 가는 과정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조금씩 넣고, 충분히 섞고, 차량과 비교하고, 다시 필요한 만큼 수정하는 것.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색을 맞춰가는 것이 실제 자동차 실내 조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베이지색이 실제 차량의 시트와 도어 트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밝은 색상을 조색할 때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보리나 밝은 베이지처럼 밝은 색상을 조색할 때는 진한 색상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색상은 아주 적은 양의 색이 들어가도 변화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아이보리색을 기본으로 베이지색을 만들고 있는데 진한 색을 조금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섞고 실제 차량과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색이 많이 변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상을 조색할 때는 특히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색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버리면 다시 밝게 돌리는 과정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색을 계속 수정하면서 원래 만들려고 했던 색에서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은 색상을 조색할 때 항상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섞어보고, 차량과 비교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색을 섞는 과정입니다. 색을 넣었다고 바로 색상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색이 한쪽에만 뭉쳐 있으면 실제 색보다 진하게 보이거나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색을 넣은 다음에는 충분히 섞어줘야 합니다.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 다시 색상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실제 복원할 부위와 비슷한 조건에서 색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업실에서 봤을 때와 차량 안에서 봤을 때 색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명에 따라서도 밝은 색상은 상당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내등 아래에서는 따뜻하게 보이던 색이 자연광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연광에서는 괜찮았던 색이 다른 조명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차량의 주변 부위와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차량의 오염이나 마모입니다. 중고차 실내를 보면 같은 시트라도 사람이 자주 앉는 부분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도어 트림이나 센터 콘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색이 변하거나 표면이 마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원래 출고됐을 때의 색상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복원해야 하는 주변 부위의 색상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원 작업은 새 부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기존 차량의 색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밝은 색상 조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색감이 강한 오렌지, 브라운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아이보리와 베이지처럼 밝은 색상을 조색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색이 조금 더 진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오렌지 브라운입니다.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여러 색을 섞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했던 조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색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오렌지 브라운은 이름 그대로 브라운을 기본으로 하면서 오렌지 계열의 따뜻한 색감이 들어간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실내에서는 이런 계열의 색상이 시트나 도어 트림, 센터 콘솔 같은 부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이나 고급 내장재에서 따뜻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이런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로 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들지 않고 소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브라운 계열의 색을 준비하고 여기에 오렌지 느낌을 조금씩 더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렌지색을 처음부터 많이 넣지 않는 겁니다. 오렌지는 색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소량만 들어가도 전체 색상이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고 충분히 섞어본 다음 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브라운의 오렌지 느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제 차량의 색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량보다 조금 더 어둡다면 밝기를 조정해야 하고, 오렌지 느낌이 부족하다면 오렌지 계열을 조금 더 추가하면 됩니다. 반대로 오렌지 느낌이 너무 강하다면 브라운 계열을 이용해서 색을 다시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색을 무조건 많이 넣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색을 기준으로 필요한 방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렌지 브라운을 조색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색이 너무 붉거나 너무 노랗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같은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해도 어떤 차량은 노란 느낌이 강한 브라운이고 어떤 차량은 붉은 느낌이 더 강한 브라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똑같은 색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차량의 색상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맞춰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계열은 밝은 아이보리나 베이지와 비교했을 때 색의 변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밝은 색상은 작은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만 진한 색상은 어느 정도 색이 들어가야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 넣고 섞은 다음 확인하고 다시 조금 넣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오렌지 계열은 한번 많이 들어가면 색이 생각보다 빠르게 오렌지 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색을 맞출 때는 색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명도와 채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차량보다 너무 밝은지 어두운지, 색감이 너무 선명한지, 아니면 너무 탁하게 느껴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 방향은 맞는데 너무 선명하게 느껴진다면 색을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으로 색감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방향의 색을 조금씩 추가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색상과 밝기, 색의 강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맞춰가는 것이 조색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는 오렌지, 브라운 같은 진한 색상도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시트 전체가 브라운 계열인 차량도 있고 도어 트림이나 센터 콘솔처럼 실내 일부에 브라운 계열의 색상이 들어가는 차량도 있습니다. 특히 가죽 시트의 경우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표면이 닳거나 색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기존 색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브라운이라는 색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 차량의 색에 들어있는 따뜻한 느낌까지 같이 맞춰줘야 합니다. 오렌지 브라운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연습하기에 좋은 색상입니다. 색의 방향을 판단하고 필요한 색을 추가하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해진 배합비를 외우는 것보다 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마다 색상이 다르고 같은 브라운 계열이라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색은 지금 만들어진 색과 실제 차량의 색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오렌지 브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색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본 색상을 준비한 다음 필요한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해주면 됩니다. 오렌지 느낌이 부족하면 조금 더 추가하고, 너무 강하면 브라운으로 눌러주고, 밝기가 맞지 않으면 명도를 조절하고, 색이 너무 선명하거나 탁하다면 채도를 다시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생각보다 다양한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렌지 브라운처럼 색감이 강한 색상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조금씩 수정하는 방법을 익히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서는 조색한 색을 바로 전체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보고 기존 내장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색을 몇 방울 넣느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색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필요한 색을 조금씩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색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하면 하나의 색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는 오렌지 브라운은 색의 방향이나 밝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느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은 오렌지 느낌이 강하고 어떤 색은 브라운 느낌이 더 강합니다. 또 밝은 오렌지 브라운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어둡고 깊은 느낌의 오렌지 브라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복원 작업에서는 단순히 오렌지 브라운이라는 이름만 보고 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밝은 계열의 오렌지 브라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색상은 브라운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밝고 따뜻한 느낌이 강합니다. 오렌지의 색감이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에서는 밝은 가죽 시트나 도어 트림, 일부 포인트 내장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를 조금 더 따뜻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색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중간 정도의 오렌지 브라운입니다. 아마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는 이런 계열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따뜻한 느낌과 브라운의 안정적인 느낌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시트나 도어 트림 같은 넓은 면적에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오래된 차량이나 고급 차량의 가죽 시트에서 이런 따뜻한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오렌지 브라운으로 가게 되면 색의 깊이가 상당히 강해집니다. 오렌지의 느낌은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진한 브라운에 가까운 느낌이 됩니다. 이런 색상은 시트 전체에 사용되기도 하고 도어 트림이나 센터 콘솔처럼 실내의 일부 부위에 포인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죽 내장재에서는 이런 진한 브라운 계열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오렌지 브라운이라고 해도 실제 차량마다 색의 방향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량은 오렌지 느낌이 강하고 어떤 차량은 붉은 브라운에 가깝고 또 어떤 차량은 노란 느낌이 들어간 따뜻한 브라운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 작업을 할 때는 오렌지 브라운이라는 이름만 보고 색을 맞추면 안 됩니다. 실제 차량의 색상을 보고 지금 어떤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색이 오렌지 느낌이 강하다면 그 느낌을 살려줘야 하고 반대로 브라운 느낌이 더 강하다면 색을 조금 더 안정적인 브라운 방향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밝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색의 방향은 비슷한데 차량보다 너무 밝다면 실제 작업했을 때 주변 부위와 따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어두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색상과 밝기를 항상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오렌지 브라운 계열은 자동차 실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복원할 수 있는 부위도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죽 시트입니다. 시트의 일부가 마모되거나 벗겨졌을 때 기존 색상과 비슷한 오렌지 브라운을 조색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의 사이드 부분이나 착석하면서 마찰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용하면서 색이 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원할 때 주변 시트와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어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어 트림은 차량에 따라 가죽이나 인조가죽 소재가 사용되면서 다양한 브라운 계열이 들어갑니다. 손잡이 주변이나 팔을 올려놓는 부분처럼 사용이 많은 곳은 마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오렌지 브라운 계열의 색상을 맞춰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센터 콘솔도 활용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센터 콘솔은 운전하면서 손이나 물건이 자주 닿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닳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변의 색상과 맞는 오렌지 브라운을 만들어주면 복원한 부분이 기존 내장재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에 따라 대시보드나 도어의 일부 패널, 기어 주변의 내장재에도 브라운 계열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렌지 브라운은 단순히 시트 하나에만 사용하는 색상이 아니라 자동차 실내 여러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실내 복원에서는 한 가지 색상만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의 여러 부위에 들어간 색상을 각각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레이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보리색과 베이지색을 조색해봤는데요. 그레이색 역시 JH 스토어에서는 기본이 되는 그레이 색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색도 처음부터 흰색과 검은색을 섞어서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그레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의 색상과 비교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정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이 제공된다는 것이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특히 중고차 실내를 복원하다 보면 그레이 계열의 색상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시트가 그레이인 차량도 있고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센터 콘솔처럼 실내 일부가 그레이 계열로 되어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색은 아닙니다. 밝은 그레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어두운 그레이도 있고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레이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그레이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차량의 색상과 비교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기본 그레이를 한번 차량의 색상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나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다시 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레이를 기준으로 차량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금 밝은지, 조금 어두운지, 차량보다 차갑게 보이는지, 아니면 조금 따뜻하게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아주 조금씩 수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그레이가 지금 기본 색상보다 조금 어둡다면 밝기를 조금 조정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기본 그레이가 차량보다 조금 진하다면 밝은 계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만큼만 조정해주면 됩니다. 그레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색의 방향입니다. 그레이는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차량을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다른 색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차량은 푸른 느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차량은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밝기만 맞춰놓으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실제 차량에 적용했을 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색의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색을 아주 조금 추가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넣지 않는 겁니다. 기본 그레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만 한 방울씩 수정하면서 차량과 비교하면 됩니다. 색을 넣고 충분히 섞어준 다음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조금 부족하면 다시 아주 조금 수정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기본 그레이가 실제 차량의 그레이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레이색은 특히 중고차 실내 복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색상입니다. 오래된 차량의 시트나 도어 트림을 보면 사용하면서 표면이 마모되거나 색이 변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색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은 원래보다 밝게 변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는 단순히 새로운 그레이색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차량의 주변 색상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트의 일부가 손상됐다고 해서 기본 그레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주변의 오래된 부분과 색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기본 그레이를 바탕으로 주변 부위에 맞춰 조금씩 조정해주면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그레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합니다. 매번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서 그레이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본 색을 활용해서 차량에 맞게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육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색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기본 색상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차량과 비교하면서 색을 수정해보면 색의 변화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차량의 색상을 봤을 때 지금 기본 색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도 조금씩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조색에서 중요한 것은 색을 무조건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색상을 잘 활용하고 현재 차량의 색과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필요한 만큼만 수정하는 것도 중요한 조색 방법입니다. 아이보리도 기본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 베이지도 그 아이보리를 바탕으로 색을 조정할 수 있고 그레이 역시 기본 그레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맞춰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차량 색상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 작업에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특히 중고차는 차량마다 색상의 상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차량을 보고 맞춰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색 교육에서도 배합비를 외우는 것보다 실제 색을 보고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기본 그레이를 준비하고 실제 차량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수정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색을 보는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그레이색 조색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색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색을 기준으로 차량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제 이 기본 그레이가 실제 자동차 실내의 어떤 부위에 활용되고 복원 전후 색상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색상인 다크 그레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레이 색상은 기본 색상이 준비되어 있어서 차량의 색상에 맞춰 필요한 부분만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크 그레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검은색과 여러 색을 섞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다크 그레이 색상을 활용해서 실제 차량의 색상에 맞춰 조금씩 조정해주는 겁니다. 다크 그레이는 일반적인 그레이보다 색이 깊고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다크 그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색은 아닙니다. 검은색에 가까운 아주 진한 다크 그레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밝은 느낌의 다크 그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방향에 따라서 차가운 느낌이 나는 다크 그레이도 있고 반대로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다크 그레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는 단순히 어두운 색을 만드는 것보다 차량에 들어가 있는 다크 그레이가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본 다크 그레이를 실제 차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밝기부터 확인합니다. 차량보다 조금 밝게 보이는지 아니면 너무 어둡게 보이는지를 먼저 봅니다. 만약 차량보다 조금 밝다면 필요한 만큼 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어둡다면 밝기를 조금 올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크 그레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색의 방향입니다. 진한 색상은 밝기만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에서 비교하면 미세한 색감의 차이가 상당히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의 다크 그레이는 약간 푸른 느낌이 들어가 있고 어떤 차량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레이 색감이 남아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조금씩 조정해주는 겁니다. 특히 다크 그레이는 검은색과의 차이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그레이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 사라지고 거의 검은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밝으면 차량의 기존 다크 그레이보다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조정할 때는 단순히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량에 있는 원래 색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크 그레이 역시 자동차 실내에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색상입니다. 시트 전체에 다크 그레이가 들어가는 차량도 있고 대시보드나 도어 트림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운전석 주변이나 도어, 손잡이, 센터 콘솔처럼 사용량이 많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표면이 달거나 색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원할 때 다크 그레이 색상이 많이 활용됩니다. 또 대시보드처럼 실내에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위에도 다크 그레이가 사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이런 부위는 복원한 부분이 주변과 조금만 달라도 상당히 눈에 띄기 때문에 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크 그레이는 실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조금 밝으면 실내가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어두우면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원래 들어가 있는 색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 실내 복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한 차량은 같은 다크 그레이라고 하더라도 부위마다 색상이 조금씩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은 색이 바랬을 수도 있고 손이나 물건이 자주 닿는 부분은 마모 때문에 표면의 느낌과 색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는 단순히 새로운 다크 그레이를 만들어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할 부분 주변의 색상을 기준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크 그레이는 기본 색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다크 그레이를 준비하고 차량과 비교한 다음 조금 밝으면 조정하고 조금 어두우면 다시 조정하고 색의 방향이 다르면 그 부분만 조금씩 보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색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차량의 색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크 그레이는 색을 조정할 때 너무 많은 색을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한 색상이라고 해서 여러 색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 색이 탁해지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깊은 느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색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먼저 판단하고 필요한 색만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밝기만 다르다면 밝기만 조정하고 색의 방향이 다르다면 그 부분만 보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나눠서 접근하면 조색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작은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색한 색상이 작업실에서는 비슷하게 보여도 실제 차량의 조명이나 자연광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크 그레이는 조명에 따라 검은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레이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차량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다크 그레이 조색도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했던 색상들과 같습니다. 기본 색상을 활용하고 실제 차량과 비교하고 밝기와 색의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중고차, 실내에서 다양한 다크 그레이 계열을 만났을 때도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트부터 도어 트림, 대시보드, 센터 콘솔까지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기 때문에 다크 그레이는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색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기본 색상을 잘 활용하고 실제 차량의 색상을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는 것.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는 라이트 브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다크 그레이까지 색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라이트 브라운은 이름 그대로 일반적인 브라운보다 밝고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색상입니다. 그런데 라이트 브라운도 하나의 색으로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조금 노란 느낌이 들어가는 라이트 브라운도 있고 오렌지 느낌이 들어가는 라이트 브라운도 있습니다. 또 베이지에 가까운 밝은 브라운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진하고 따뜻한 느낌의 브라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는 차량에 들어가 있는 색상을 직접 보고 어떤 계열의 라이트 브라운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H 리스토어에서는 라이트 브라운 역시 기본이 되는 색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색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라이트 브라운을 준비하고 실제 차량과 비교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기본 색상을 한번 차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도 가까이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보다 조금 밝은지, 조금 어두운지, 노란 느낌이 강한지, 오렌지 느낌이 강한지, 또는 브라운의 깊이가 부족한지를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예를 들어 기본 라이트 브라운이 차량보다 조금 밝다면 색을 조금 눌러주면 됩니다. 반대로 너무 어둡다면 밝기를 조금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라이트 브라운은 밝은 색상에 가까운 만큼 아주 작은 색의 변화도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색을 조금씩 넣고 충분히 섞은 다음 다시 차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따뜻한 느낌입니다. 같은 밝기라도 색에 어떤 느낌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보이는 색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노란 느낌이 조금 강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오렌지 느낌이 들어가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브라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감이 너무 강하면 차량의 원래 색보다 진하거나 붉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조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실제 차량과 비교하면서 맞춰주는 겁니다. 라이트 브라운은 자동차 실내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색상입니다. 특히 가죽 시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열이고 도어 트림이나 센터 콘솔 같은 부분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따라 대시보드나 도어의 일부 패널에 라이트 브라운 계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밝은 브라운 계열의 가죽 시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손이나 옷과의 마찰 때문에 색이 닳거나 표면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복원할 때 기존 시트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라이트 브라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같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석과 조수석의 색이 미세하게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운전석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마모가 더 많이 발생하고 햇빛을 많이 받은 부분은 색이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원할 때는 차량 출고 당시의 색상을 생각하기보다 현재 복원할 부위 주변의 색을 기준으로 조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본 라이트 브라운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 작업에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브라운을 만들고 다시 밝기를 조절하는 과정 없이 기본 라이트 브라운에서 시작해서 차량에 필요한 방향으로 조금씩 수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기본 색상보다 조금 노랗다면 그 방향을 조정하고 오렌지 느낌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만큼 오렌지 계열의 색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이 너무 진하다면 밝기를 다시 조절해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을 조색할 때는 색을 너무 많이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색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 색을 계속 넣다 보면 밝고 깨끗한 느낌이 사라지고 색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색이 무엇 때문에 다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밝기가 다른 것인지, 색의 방향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색감이 너무 강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수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색을 훨씬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은 실제 자동차 실내에서 다른 색상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보리나 베이지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고 다크 브라운이나 블랙 계열과 조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라이트 브라운 하나의 색상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떤 색이 함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복원 작업에서는 주변 색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이트 브라운도 기본적인 조색 원리는 같습니다. 기본 색상을 준비하고 실제 차량과 비교하고 밝기와 색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조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색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차량마다 조금씩 다른 라이트 브라운도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실내 복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색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차량의 색상에 맞춰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브라운 역시 기본 색상을 활용하면서 차량의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실제 작업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브라운도 직접 차량과 비교하면서 조금씩 조정해보면 색을 보는 감각을 익히는데 좋은 색상입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색상입니다. 특히 가죽 시트나 도어 트림, 센터 콘솔 등 자동차 실내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내 복원 조색을 배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하는 색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은 단순한 갈색 하나로 표현되는 색상이 아닙니다. 브라운을 기본으로 하면서 노란색과 붉은색의 비율에 따라 색상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밝기와 채도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을 조색할 때는 단순히 갈색을 만들어 놓고 색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색상의 밝기와 색상 방향, 채도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은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JH 리스토어의 조색 교육에서는 종이컵 바닥이 채워질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처음 색을 만들어 봅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시작하면 색이 목표와 크게 달라졌을 때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재료의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은 색상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들어 놓는 것은 조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색상을 소량으로 만든 다음 실제 차량의 색상과 비교하고 현재 색상이 어떤 방향으로 다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명도입니다. 목표 색상보다 현재 색상이 어둡게 보이는지 밝게 보이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색상이 너무 어둡다면 흰색을 한 방울씩 추가하면서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색상이 너무 밝고 흐리게 느껴진다면 검은색을 아주 소량 사용하여 색을 눌러주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방울을 넣고 충분히 섞은 뒤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한 방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량 수정 방식은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처럼 미세한 차이가 중요한 색상에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색상의 방향입니다.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은 노란 기운이 강한지 붉은 기운이 강한지에 따라 색상의 느낌이 크게 달라집니다. 노란 기운이 강하면 밝고 따뜻한 캐멀색에 가까워지고 붉은 기운이 강하면 깊고 진한 브라운 계열의 느낌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만들어진 색상이 목표 색상보다 노랗게 보이는지 또는 붉게 보이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색상이 노란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면 보색의 원리를 이용하여 반대 방향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붉은 느낌이 강하다면 노란색 계열을 활용하여 색상의 방향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색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반대 방향의 색을 활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 조색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칼라휠을 활용하면 색상의 방향을 더욱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색을 단순히 갈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색이 노란 쪽에 가까운지 붉은 쪽에 가까운지를 확인하면서 목표 색상과의 차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칼라휠을 기준으로 색의 관계를 반복해서 확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색상을 보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은 채도의 차이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브라운 계열이라도 색감이 선명하고 강하면 보다 진하고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채도가 낮아지면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색상과 비교했을 때 현재 색상이 지나치게 선명한지 또는 색감이 부족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색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색을 조금 눌러주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반대로 색감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색을 조금씩 추가하여 목표 색상에 가까워지도록 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한 방울씩 수정하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캐멀색은 밝고 따뜻한 느낌이 강한 색상이기 때문에 작은 양의 색상 변화만으로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들 브라운 역시 붉은 기운이나 노란 기운이 조금만 달라져도 일반적인 브라운과 전혀 다른 색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는 완성된 배합비를 외우는 것보다 색상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는 실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색을 추가했을 때 색상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직접 경험하면 다음 조색에서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자동차 실내 복원에서는 차량의 소재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새들 브라운이라도 가죽의 표면, 상태나 사용 정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용한 가죽은 마찰과 햇빛의 영향으로 색상이 바래거나 표면의 광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색할 때는 단순히 색상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원하려는 부위와 손상되지 않은 주변 부위를 직접 비교해야 합니다. 주변의 색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실제 복원에서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 사용한 시트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면 새 제품의 새들 브라운 색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 현재 차량의 주변 시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에 맞추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동차 실내 복원 조색에서 중요한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JH 리스토어의 교육에서는 새들 브라운과 캐멀색을 단순히 하나의 색상으로 외우지 않습니다. 기본 색상을 활용해 소량으로 시작하고 현재 색상을 확인한 뒤 명도와 채도, 색상의 방향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교육합니다. 색이 어두우면 흰색으로 밝기를 조정하고, 색이 너무 밝고 흐리다면 검은색을 소량 사용하여 색을 눌러줍니다. 노란 기운이 강하면 보색의 원리를 활용하여 색상의 방향을 조정하고, 붉은 기운이 강하면 노란색 계열을 활용하여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갑니다. 지금까지 아이보리부터 베이지, 오렌지 브라운, 그레이, 다크 그레이, 라이트 브라운까지 여러가지 색상을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색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과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색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색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색은 처음부터 완벽한 색을 만드는 작업이 아닙니다. 기본 색상을 준비하고 실제 차량의 색과 비교하면서 차이를 하나씩 줄여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밝은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색상은 정말 적은 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만들어 놓으면 색이 잘못됐을 때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량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씩 수정하면서 원하는 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추가할 때는 한 번에 많이 넣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넣고, 충분히 섞고, 다시 확인합니다. 아직 부족하면 다시 조금 넣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조색하시는 분들은 색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 빨리 맞추고 싶은 마음에 한꺼번에 많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잘 맞는 것 같아도 조금 지나서 확인해보면 색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많이 들어간 색을 다시 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씩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색을 넣고 충분히 섞어주는 것입니다. 색을 넣은 직후에는 색이 완전히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색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넣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충분히 섞은 다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진한 색상이나 색감이 강한 색상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색을 볼 때 밝기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색이 차량보다 밝은지 어두운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색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조금 노란지, 붉은지, 오렌지 느낌이 있는지, 푸른 느낌이 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이 너무 선명한지 아니면 너무 탁한지도 확인합니다. 이렇게 색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보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네 번째는 색이 다르다고 무조건 여러 색을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색이 안 맞으면 이것저것 계속 넣다 보니 처음에는 맞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색이 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이 왜 다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밝기가 문제라면 밝기를 조정하고, 색의 방향이 문제라면 그 방향만 조정하고, 색이 너무 강하다면 색을 눌러주는 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칼라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색을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색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색이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지 확인하고 그 반대 방향의 색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처음 보는 색상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반드시 실제 차량과 비교하면서 조색하는 것입니다. 색상표에 있는 색과 실제 차량의 색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고차는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햇빛이나 마모, 오염 등에 의해 색상이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원래 색상을 맞추는 것보다 현재 복원해야 하는 부위 주변의 색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복원은 새 부품을 만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내장재와 복원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복원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조색한 색상은 가능하면 실제 작업 전에 작은 부분에 먼저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실에서 볼 때와 실제 차량에서 볼 때 색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명에 따라서도 색상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상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감이 크게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연광이나 실제 차량의 조명 아래에서도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건조 후 색상입니다. 작업할 때는 비슷해 보였는데 건조가 된 후에는 색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작은 부분에 테스트하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 본 작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조색할 때 사용하는 도구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스포이드나 컵, 스틱 등의 이전 색상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정확하게 색을 맞추려고 해도 새로운 색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밝은 아이보리나 베이지 같은 색상은 아주 작은 오염만 있어도 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구의 청결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색을 잘하는 방법은 많은 색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을 넣었을 때 색이 얼마나 변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각이 생깁니다. 이 색을 조금 넣으면 어느 정도 변하겠구나. 지금 색은 노란 방향으로 치우쳐 있구나. 조금 더 밝게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판단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결국 조색은 색을 섞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색을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기본 색상을 활용하고 소량으로 시작하고 한 번에 많이 넣지 않고 충분히 섞은 다음 실제 차량과 비교하고 밝기와 색의 방향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수정하는 것. 이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켜도 조색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JH 리스토어의 조색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교육에서 배운 아이보리와 베이지부터 오렌지 브라운, 그레이, 다크 그레이, 라이트 브라운까지 모두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까지 JH 리스토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실내 복원 기술 교육 과정 중 조색 교육의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보리색부터 베이지색, 오렌지 브라운, 그레이, 다크 그레이, 라이트 브라운까지 실제 자동차 실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다양한 색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색하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보다 조색이 어렵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색상입니다. 나는 색을 잘 볼 줄 모르는데 할 수 있을까? 자동차 실내 복원 경험이 없는데 배울 수 있을까?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작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JH 리스토어 기술 교육에서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기본적인 원리부터 하나씩 이해하고 직접 작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수많은 색상과 배합비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색상을 이해하고 실제 차량의 색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우고 밝기가 다른지, 색의 방향이 다른지, 색감이 부족한지, 너무 강한지를 하나씩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색을 만들어 봅니다. 한 방울을 넣어보고, 섞어보고, 차량과 비교해보고,
다시 수정해봅니다. 이 과정을 직접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색상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동차 실내 복원은 단순히 정해진 색을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이보리라도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베이지라도 차량의 연식이나 사용 환경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색상 이름을 외우는 능력이 아니라 차량의 색상을 보고 필요한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JH 리스토어 교육에서는 바로 이런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색만 배우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이라는 하나의 기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실제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단계적으로 교육합니다. 차량의 손상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소재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손상된 표면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복원 작업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야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실제 작업을 기준으로 교육합니다. 특히 기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손에 기술이 남지 않습니다. 직접 재료를 만져보고, 직접 색을 만들어보고, 직접 복원 작업을 해보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잘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색을 너무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복원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교육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경험을 쌓다 보면 혼자 작업할 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JH 리스토어가 기술 교육을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기술을 체험하고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 끝난 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혼자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작업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실내 복원 작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색 하나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를 배우고 직접 반복해서 연습하면 누구나 조금씩 달라지는 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조색뿐만 아니라 가죽 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손상된 부위를 어떻게 복원해야 할지 막막해 보이지만 작업 순서를 알고 직접 반복하다 보면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은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 기술을 처음 배우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미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존 업무에 새로운 복원 기술을 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방법을 배우고 직접 해보면서 자신의 기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JH 리스토어에서는 단순히 기술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생이 직접 작업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배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조색 교육의 일부만 보여드렸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이보다 훨씬 다양한 작업과 기술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으신 분, 기존 자동차 관련 기술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전문가가 되고 싶으신 분이라면 JH 리스토어 기술 교육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직접 반복하면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쌓이면 하나의 전문성이 됩니다. JH 리스토어는 여러분이 단순히 기술을 배운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자신의 기술로 작업할 수 있는 자동차 실내 복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동차 실내 복원 기술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문의 방법을 통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작업 과정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통해 JH 리스토어에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어떻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지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